지금 썼다시피 저는 결혼을 한 상태거든요. 1년 동안 이제 수입이 없는데 아, 이거 좀 약간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과연 그게 1년 동안 할 일이었나? 그런 게 이미 충분히 나왔었어야 되고도 남는 기간이에요. 저는 94년생 제조업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좀 남들과 사업하시는 분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버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적혀 있듯이 사실 딱히 어떠한 회사에서 일을 오래 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냥 인턴 끝나고 바로 이제 그때가 코로나 때여서 사실 막 이렇게 취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너가 할 게 여러 가지 있으니 잠시 와서 알바를 해라.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당연히 알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가서 그냥 이것저것 도면 같은 것만 그려드리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계속 출근을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거의 1년 정도 지금 아버지 사업체만 수익이 잡혀 있는 상태이고 제가 저의 사업체는 안 잡힌 상태인데 지금 썼다시피 저는 결혼을 한 상태거든요. 아내를 이제 좀 달래줘야 되는 입장인 거지. 괜찮아, 우리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계약이 될 것 같아. 왜냐면 또 제가 그냥 B2C가 아니라 B2B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그런 물량이 계약되는 거여서 조금씩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대표님 쪽으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현재만 얘기하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가 아직 안 나온 성과가 안 나왔고 한 1년 정도 그럼 거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모아둔 돈으로 이제 그거 모아둔 돈으로 이제 와이프가 함께 기다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좀 어려운 상황에 계시네요. 직원 수나 회사 매출 규모를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직원 수는 2명 고정적으로 지금 2명이 있고요. 매출액은 작년에는 이제 한 10억 이하 정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제가 그 고민에 써놨는데 B2B인데 이제 거의 솔벤더로 이어지는 거였는데 그 솔벤더가 이제 자체 제작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주 거래처에 납품을 못하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고 1년 동안 이제 수입이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버텨야 될까라고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수입이 없는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기존 것 자체가 뭔가 여러 가지 판로가 끊기면서 멈췄을 때는 1년이나 유지됐다는 것은 근데 어떻게 1년 동안 1년 동안 어떻게 판매가 없었을까요? 가만히 그러니까 기존 게 아예 그냥 그 고정 거래처가 끊기면서 그러면 딱 이제 여기서 발주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년 동안 그 하셨던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떤 활동을 좀 하셨나요? 그 끊긴 1년 동안은? 근데 그 업체만이 이제 완전히 그 업체만 있던 건 아니고 그래도 간간히 정말 간간히 근데 이제 거의 수익이 없다시피 돼 있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 영업이라고 제가 그래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도 있었는데 제가 영업이란 걸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제 나름의 방식대로는 영업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영업이라는 게 좀 전화나 이메일이나 그러니까 내 아이템을 사줄 수 있는 업체인 거잖아요. 그 업체들의 전화나 이메일. 그렇게 해서 한 군데가 성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게 의료기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인증 잠깐만요. 인증이면은 대표님이 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왜냐면 의료기기 때문에 사람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판매가 그 기존에 주 거래처가 있으셨을 때는 그냥 기존에 그 공급 라인은 아버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대표님이 스타트 할 때는 그냥 기본적인 일만 하다가 거기서의 발주가 끊기니까 이제 딱 수입이 어떻게 보면 매출이 급감한 것이고 거기서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네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쵸? 사실 뭐라도 해야 되겠는 제가 거의 들어오고 나서부터 저는 계속 시도해왔어요. 저는 왜냐면은 당연히 하나가 이제 정말 큰 비율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했고 그렇다고 저희 회사의 제품이 경쟁력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네. 저 기분 나쁘라고 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제가 네. 든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1년 동안 이게 잘 판매가 안 됐다는 것이 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가 안 네. 가냐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오랜 기간 하면서 잘 팔릴 때도 있고 네. 안 팔릴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잘 팔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저도 갑자기 어떤 아이템이 잘 팔리다가 갑자기 진짜 뚝 안 팔리는 그 뚝 안 팔리는 거에 대한 정도는 네. 거의 한 90% 감소? 네. 그거거든요. 감소를 한다는 것은 이 아이템의 수명이 다한 거일 수도 있고 네. 경쟁자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더 좋은 게 나오거나 더 싸한 게 나오거나 그런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그런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아이템이 경쟁력을 잃었는지 네.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잘못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네, 정말 전화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하셨다는데 근데 이제 과연 그게 1년 동안 할 일이었나가 또 의문이에요. 네. 네, 전화를 돌리면 하루에 50통 돌릴 수 있지 않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업계 그러니까 회사가 10군데 정도 돼요. 아. 그래서 그 어떻게든 네. 말씀드려가지고 전화해서 이제 결국 담당자분 연락처까지 겨우 받는 데까지 거의 50통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납품할 수 있는 시장이 작네요. 결국에는. 그런데 제가 왜 끝까지 하고 있냐면은 그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잘 돼서 그분들이 외주로 안 돌리고 직접 생산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안정화가 되기까지 분명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저희가 납품해주겠다라고 이제 좀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어차피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거기서 하면은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그 이거라도 해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일 연결해 보려는 의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버리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딥하게 지금 이 아이템과 이 시장과 이제 그런 거는 지금 모르지만 이 1년이란 시간은 꽤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생긴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공급처가 자체 생산을. 그러니까 그 경쟁자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그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또 판단해야 되고 이기려면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되고 이제 막 그런 게 이미 충분히 나왔었어야 되고도 남는 기간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좀 그게 좀 부족해 보이는데 안 해보셔서 그런 거죠. 어떤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해보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을 오랫동안 네. 안에 그래서 맞습니다. 그 경력이 좀 부족하셔서 네. 그러니까 배우는 과정인 거죠 지금. 네, 배우는 과정이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의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예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예인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저는 제 능력으로는 회사에 들어가면은 제가 원하는 돈을 절대 벌 수 없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건 맞아요. 돈을 많이 벌려면 잠깐만. 진짜 맛있겠다. 엄청 많네요. 이 방금 한 이 밥 맛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더 맛있는 건 햇반. 지금 저는 그게 제일 좀 조심스러워요. 그 대표님이 그 아버님 회사에서 스타트 하신 거 자체가. 저도 그게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하셨거든요. 슈퍼를 하셨어요. 되게 오래 했죠. 제가 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언제까지지? 막 10몇 년을 하신 것 같아요. 10년을 하시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집에서 자영업을 하거나 작은 사업을 하면은 거의 대부분 가족을 끌어들여요. 보편적인 일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음식점을 하시면 자식이 가서 일손 돕거나 카운터 봐주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그거밖에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범주가
그 부모가 한 정도까지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되게 작은 음식점을 해요. 뭐 비하하는 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이 그 작은 음식점에서 일하면은 그 정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정도의 스몰 비즈니스만 배움이 있겠죠? 네. 근데 되게 큰 음식점을 해요. 그러면은 딱 가서 보면은 아, 직원도 어떻게 다루고 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물건이나 음식 손질, 보관 이런 것도 어떻게 하는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프랜차이즈 막 엄청 크게 100개 이상 하는 거기서 내가 일을 한다. 그러면 그 훨씬 윗단계를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큰 사업체일 때도 자식을 데리고 와서 해도 안 좋은데 스몰 비즈니스일 때 자식을 들어오면 그거는 내 자식을 그 안에 가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되게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저도 근데 그랬어요. 저도 그거를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계속 마음속으로 부모님이 힘드시니까 내가 좀 도와야지 라는 마음이 커서 항상 가서 도왔고 뭐 배움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배움이 없었다기보다 그 안에서의 그 작은 배움만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나와서 제 개인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거기는 너무 배울 게 없었구나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돈을 많이 버시고 싶으시면 더 큰 곳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같은 그 분야가 아니라 어쨌든 나와야 됩니다. 네. 아, 그래도 드시죠. 아니, 핑계일 수 있지만은 또 제가 하나 이제 또 메이드 시켰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꾸준히 조금씩 이제 제안이나 이런 걸또 들어오기도 해가지고 더 이제 아, 내가 이거를 더 열심히 해보고 이제 좀 하고 다른 걸로 바꾸던지 하고 싶다라는 그것 마음이. 또한 그게 어렵잖아요. 제가 이 어떠한 고민을 할 때 어려운 것은 그거에 장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거를 예측할 수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어땠냐면은 제가 그 예전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이게 약간 잘 되다가 안 되는 듯한 게 하얀 곡선에 접어들었어요. 근데 아예 안 되면은 얘를 깔끔하게 접겠는데 계속 들어오고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확 큰 변화는 없고 그게 계속 잔잔하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한 거죠. 아, 이게 맞나? 그래, 여기서 또 다 하면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닌가? 이러다가 근데 너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되는 이유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잖아요. 될 거였으면 진작에 됐어요. 그리고 근데 또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는 막 안 되는 기간을 막 7, 8년 정도 10년 버텨서 이렇게 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반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표님의 직감으로 결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잡고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그 다큐가 있었는데 그 사법고시를 되겠다고 그 노량진 거기서 막 10몇 년, 한 20년 정도 막 시도하는 그런 다큐를 봤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안 되고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 또 되면은 인간 승리다라고 하고 그 사람의 고민은 그거일 거 아니에요. 저 10년 했는데 이거를 더 할까요? 포기할까요?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그거를 누가 답해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대표님이 답을 해줘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쟁사가 생겼고 그 경쟁사 때문에 지금 매우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지금 것도 어쨌든 하시면서 또 제 2의 어떠한 플랜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이 사업 혹은 돈을 버는 방법, 구조, 내가 진짜 이 일을 하고 싶은가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표님도 그냥 다른 경험 없이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이 일을 선택하시게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한번 생각을 이 기회에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없었던 시기를 뛰어넘어서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시기.
당장 지금 운영하는 비즈니스에 한마디로 재료값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출이나 어떤 그런 금융의 도움을 받는다 또 방법일 수도 있고 그냥 지금 거는 지금 거대로 하되 진짜 뭔가 돈이 부족해서 다음 단계로 가는데 문제가 있거나 내가 생계가 현재 힘들다면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했고 와이프도 했고 정신적으로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들었을 것이고 이걸 해야 되나 맞나 틀리나 저도 몰랐었으니까 결국에는 된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저는 난 무조건 된다. 그래서 꼭 그 일은 아닌지 몰라도 무조건 어쨌든 된다.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영업 방법은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어떤 제품을 이렇게 판매하거나 그럴 때 일단 제 스스로는 최대한 확실한 제품만 영업했어요. 단순 그냥 뭐 떼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아이템과 서비스일 때 영업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일단 저는 그냥 항상 일찍 간 거 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일찍 간 거. 그러니까 10분 일찍 왔다고 사람들이 일찍 왔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30분, 1시간 일찍 가면 일찍 왔다 생각해요. 그게 저한테는 모든 일 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근데 또 모르죠. 무조건 일찍 가서 누군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일찍 와서 사람 피곤하게 한다 이래서 거래가 생성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가